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엑셀 4탄 행열 워크시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4쪽을 보시면 되고요. 샘플 파일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워크시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다 셀들이라고 하죠. 셀들. 근데 이제 셀들이 양이 많으면 셀들을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자, 만약에 요거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엔터를 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자동 채우기 또 이해 없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셀을 한번 해볼게요. 셀.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5개를 블럭을 잡았는데 이 블럭을 잡고자 하는 게 5개가 아니라 500개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5000개라면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는 썸 괄호 열고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는 화살표 괄호 닫고 엔터.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이 블럭의 맨 오른쪽.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제일 하단.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컨트롤 엔드 누르면 제일 끄트머리. 여기가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컨트롤 방향키 누르면 돼요. 컨트롤 방향키. 메모해 드릴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 방향키 누르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를 수 있죠. 그렇죠? 내려가는 방향키 또는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도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키도 있나요? 컨트롤하고 홈키 누르는 거 있어요. 홈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뭐 아까 엔드 키. 이거는 현재 위치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가장 오른쪽 이거는 아래쪽 얘는 왼쪽 이거는 위쪽 이거는 가장 왼쪽과 위쪽 이거는 가장 오른쪽과 아래쪽. 자, 이 데이터에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에. 컨트롤 엔드 누르면 어디? 여기가 가장 끝이에요. 여기서 데이터가 마무리 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끝으로 가는 거.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 저 오른쪽 16,384번째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1048576 컨트롤 홈 누르면 A의 첫 번째. 자, 셀 블록 잡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만큼을 블록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한 5칸씩, 지금 8줄인데, 한 500칸에 한 2000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블록 잡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 원래 엑셀이나 컴퓨터에서는 쉬프트 키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록이 돼요. 근데 아까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동서남북 움직이면 맨 아래 왼쪽, 위쪽, 오른쪽 간다 그랬죠? 여기다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블록 잡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그대로 두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오른쪽 그러면 맨 오른쪽. 이 범위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컨트롤 A 눌러도 블록이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예전에 컨트롤 별표를 눌렀어요. 컨트롤 별표 누르면 이 데이터만 블록이 잡혀요. 대부분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컨트롤 올 컨트롤하고 A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원래는 이제 컨트롤하고 뭐였어 그랬죠 아까? 별표 근데 요것이 컨트롤 A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현재 영역 모두 블록. 이거는 워크시트 전체 블록. 컨트롤 A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칸마다 한 칸 줄마다 여러 줄을 하든 한 줄씩 하든. 그런데 여기 블럭하고 여기 블럭을 잡으려면 블럭이 깨지죠 한쪽이. 이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요. 자, 블록 잡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칸을 잡던 한 줄을 잡던 클릭하면 되고 여러 칸이나 여러 줄을 잡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칸을. 근데 이쪽하고 이쪽을 따로 블록 잡으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블록을 잡아야 다중 블록이 됩니다. 연속 블록이 있고요.
다중 블럭이 있어요. 연속 블럭은 그냥 드래그하면 되죠. 그냥 드래그하면 블럭이 되는데 다중 블럭은 드래그해서 블럭을 지정한 후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우리가 셀을 선택할 때 셀 여기 아까 이렇게 5개 셀의 평균을 구하거나 합계를 구할 때 아까 이렇게 했었어요. 는 에버레이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했었는데 이 셀의 양이 많으면 블럭 잡는 것도 어려워서 얘네들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겠죠. 이름 정의하는 거.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래. 이름 상자. 여기는 지금 원래 이름이 C의 5번째 셀이에요. 여기 C의 5번째 셀이고요. 얘는 C 6번째, C 7번째고 C 8번째, C 9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에서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하고 연산자와 연산제가 필요해요. 연산자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죠. 앰퍼센드 연산이라든지 또는 뭐 AND OR NOT explicit OR 라든지 연산제는 뭐냐면 연산에 사용하는 실제 데이터.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1 더하기 2는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1과 2를 더하시오. 이거죠. 그렇죠. 엑셀에서는 는
1 더하기 2 이렇게 써요. 수학에서 말한 1 더하기 2는 사람에게 1과 2를 더하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1과 2를 더해서 계산하라고 엑셀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저 1과 2라는 데이터가 어디에다 보관한다?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주로 이 데이터들은 번지 주소 개념으로 번지를 지정해서 기록을 하는데 엑셀에서는 셀에 기록을 하고 셀 주소를 사용해요. 셀 주소 여기 있잖아. 여기는 C의 5번째 셀, D의 5번째 셀, 얘는 C의 6번째 셀, C 12번째 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시오라든지 뭐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셀 주소를 사용해요. 셀 주소를 우리가 C의 12번째 그럼 C 12번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를 만들 때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 몇 번지라든지 이렇게 우리 집 주소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고 번지수를 거기다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여기는 소비자 물가죠. 여기 소비자 물가고 여기는 집세라는 항목이죠.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요 상단에 현재 마우스가 C의 8번째 선택했기 때문에 C의 8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집세라고 쓰면 집세 엔터를 치면 얘네들이 이미 집세가 되는 거야. 개나리반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하고 오잖아요. 유치원에서 그 개나리반이 그 누구 얘네들의 모임인 개나리반의 이름을 정해서 이름 상자라는 셀 주소 말고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전에 고지전인간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악어중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악어중대. 미군이 지정한 이름이래요. 악어중대. 악어는 그 호수에서 악어를 낳으면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악어 한 마리가 그 호수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한국군들 거기가 악어중대라서 그 부대가 중대가 그 골짜기를 점령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미군들이 지어준 거래. 악어중대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는 소비자 물가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고 여기는 2011년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고 여기 2014년도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름을 정하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이름 정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시험에도 나와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첫 번째,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2011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안 쓰고 예를 들어서 Y에 2012 이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빈칸 허용은 안 돼. 빈칸은 불가고요. 한글, 영문, 기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빈칸으로 시작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은 왼쪽에 소비자 물가고 여기는 집세잖아요. 집세. 근원 물가고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이 뭐예요? 첫 행 2011, 2012, 2013, 2014, 2015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근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거 왼쪽 열이고 왼쪽 열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집세, 공업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지.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상단에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집세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지. 여기다 놓고요. 는 맥스 집세. 이 집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를 출력하래요. 0.04이니까 4.2%짜리가 얘가 가장 값이 커요. 는 sum 집세라고 쓰면 이 집세들에 있는 5개 항목의 합계를 구해요. 이름을 지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블럭을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의 이름은 뭐다? 요거 이름 2011인데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러가 날 거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없네,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쓴다? 밑줄 2011 쓰면 얘네들의 이름은 밑줄의 2011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는 에버레이지 밑줄 2011이라고 쓰면 여기에 데이터에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에 어느 데이터가 어느 셀에 들어있는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셀의 주소를 갖고 기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죠. 홍길동 뭐 이렇게 별명을 부르거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가 계산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이렇게 눌러서 왼쪽 오른쪽 컨트롤 오른쪽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동네가 있는 제일 끝이 여기죠. 여기 이 동네로 가게끔 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컨트롤 오른쪽이면 뭐다? 여기 없으니까 맨 오른쪽 XFD 여기서 컨트롤 아래쪽 그럼 여기죠? 또 여기죠? 더 이상은 없으니까 컨트롤 아래로 내려가면 1048-576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이 블럭을 잡을 때 컨트롤 A 잡아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 잡아도 되고 블럭을 빨리빨리 잡는 것도 요령이에요. 예,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블럭이 돼요. 블럭.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다 잡히죠. 연속된 셀 범위 한 칸씩 선택하는 거는 쉬프트 키 눌러서 동선 한번 방향키 움직이면 옆으로 밑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면서 블럭이 잡혀요. 이름 상자로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 두 개 셀의 이름을 소비자 물가라고 지정하래요. 여기다 클릭하고 소비자 물가라고 정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럭이 잡혀요. 이름 상자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도 한다?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수식 메뉴에 가서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을 때는 하나씩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왼쪽에 있는 항목으로 위쪽에 있는 제목으로 이름을 한꺼번에 만들면 좋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소비자 상승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름은 공업제품이고 이거는 근원물가고 이건 2014년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선택형에서 만들기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2011, 2012, 2013, 2014, 2015가 안 돼요. 이름으로 못 만들어요. 왜? 숫자만 돼 있으니까. 교재 119쪽에 보시면은 수식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선택형에서 만들기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든지 범위를 잘못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삭제를 하시던 얘를 편집을 해서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누르면 내용이 삭제가 돼요. 근데 모르고 여기다가 는 최대값 소비자 물가라고 쓰면 소비자 물가라는 셀 이름 지정하기 없어졌거든요. 아까 여기는 C14번째 셀이니까 C14번째 평균을 구한 거니까 평균이 구해졌는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 물가라는 이름이 어디예요? 얘가 소비자 물가잖아. 얘를 소비자 물가라고 지정해주면 0.04가 나와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라는 이름을 제가 제거했잖아요. 제거하고 나니까
소비자 물가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나 그 이름 몰라. 샵 네임 에러가 떠요. 거래처 명단 파일 열어서 볼게요. 자, 이제 행렬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전화번호 왼쪽에 이 대표자 명의 거래처 현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함이 필요하면 칸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 만약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삽입을 누르면 세 칸이 삽입되죠. 그래서 세 칸이 잘못 삽입됐으면 블럭 잡아서 삭제하면 돼요. 이때 중요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 대표자 명이 이렇게 좁은 상태대로 요 칸 그대로 여기다 삽입이 돼요. 물론 얘를 삭제하면 통째로 삭제가 되겠죠. 컨트롤 Z 누르면 돌아오고요. 여기다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노란색에 되어 있는 칸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줄을 내가 삽입하고 싶다면 여러 줄을 블럭 잡아 삽입하면 여러 줄이 추가되고요. 필요 없는 줄은 오른쪽 눌러서 D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컨트롤 Z 다시 살려낼게요. 예.
행렬 삽입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잘못해서 삭제를 할 때 나만 삭제하면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여러 칸을 잡아서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컨트롤 Z 누르시면 살아납니다. 예. 자,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요. 내 왼쪽에 삽입이 돼요. 여기서 삽입하면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왼쪽에 생기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요. 여기도 삽입을 누르면 내 위에 삽입이 돼. 위에 내가 밑으로 밀려내다가 내가 밀려나가면서 위에 생기는 거예요. 엑셀이 그래요. 삽입을 누르면 내가 밀려나간다.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밀려나가고 내 위쪽이나 왼쪽에 뭔가 새로 생겨요. 삭제를 누르면 그냥 삭제가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 칸을 블럭 잡아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 줄을 블럭 잡을 수도 있고요. 저는 블럭을 잡았고 오른쪽 누르고 D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D 딜리트 그럼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기다 블럭을 잡아서 블럭 잡지 말고 그냥 삽입을 누르면 이 데이터를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밑으로. 여기다가 이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 다시 쓰려고 그래. 밀려 쓴 거죠. 밀려 쓴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해 줄 수 있다. 행과 열을 삭제할 때 주의사항은 뭐다? 내가 밀려나가지 않게끔 해야 돼요. 얘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럼 컨트롤 Z 눌러서 돌려서 얘를 봐야지. 주소가 필요 없으면 주소를 통째로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요. 팩스 번호 필요 없으면 팩스 번호 자체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편하신 대로. 행과 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요, 열의 너비가 8.38 기본적으로 셀의 너비는 8.38 셀의 높이는 여기 셀의 높이는 행높이라고 하죠. 23.25 자, 오른쪽 눌러서 셀의 너비, 열너비 8.38 행높이 16.5 이거는 이건 글자 수 이건 포인트.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요, 우리말 영어나 숫자로 8글자, 우리말 4글자. 아래 한 거는 기본이 10포인트인데,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높이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라, 커져라 하면 커져요. 그렇죠? 커져요. 작아져라, 하면 작아지고. 어려운 거 아니겠지, 뭐. 이제 11포인트냐, 커질 거냐. 너무 커지면 옆 사람이 답답해 해요.
자, 전화번호를 우리가 크게 했어요. 너비가 비좁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요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가 있어요. 셀과 셀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집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너무 너비가 넓어요.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넓혀야 되고 어떤 건 좁혀야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체를 선택해서요. 전체.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를 더블 클릭하세요. 아무데나. 그럼 알아서 경계선이 조정이 돼요. 높이도 더블 클릭하면은요. 알아서 높이가 재조정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 전화번호를 내가 숨기고 싶어. 오른쪽 버튼, 블록 접어서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하면 숨어져요. 그러면 A, B, C, D, E, F가 없이 G로 갔네요. 행거열을 우리가 숨길 수도 있어요. 왜 숨겼죠?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이거 숨기고 나면 숨긴 걸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안에 숨어져 있으니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다시 나오네. 아니면 여러 칸을 블럭을 잡아서 숨기기 하고 나면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다시 튀어나와요. 이 블록 내에 있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숨겨지는 게 나옵니다. 우리 125쪽에 보면은 너비를 자동 조절을 맞추기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너비가 좁으면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안에 다 보인다.
전화번호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여긴 두 줄이네요. 두 줄. 여기 두 줄이에요. 자, 블럭을 잡아서요. 컨트롤 C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도 복사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도 복사입니다. 129쪽에 나와 있어요.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 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붙어요? 여기 있는 사업자 번호를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붙이면 색깔이 노란색이 사라지죠? 아까 노란색이 있었는데 난 이 노란색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였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였더니 문제가 뭐예요? 노란색이 사라졌죠? 노란색이 사라졌어요. 지금 노란색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노란색 여기를 여기다 서식어만 지정해주면 되죠.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가 여기 왼쪽에 보면 붙여넣기 옵션이 있어요. 이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눌러서 서식만 붙일게요. 서식만. 그럼 아까 여기 분홍색이 들어갔던 자리가 이렇게 노란색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식만 들어가서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던 거 있는데 어떤 값을 동시에 나눠주는 거. 그 100분율 할 때 100으로 나눈 그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복사를 따서 여기 출력용이라는 시트로 넣으려 그래요. 근데 얘를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너비가 안 맞아요. 너비가 안 맞아. 왜냐면 여기는 너비가 굉장히 좁게 나왔는데 아까 있던 출력용 시트는 너비가 넓어요. 안 맞아.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여기 보이시는 거를 그림 형태로 복사할 거예요. 그림 형태로.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붙여넣기 화살표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는데 이때 뭐를 한다? 열 너비 값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글자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고투 부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부산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얘를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일 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 요 네 번째 거 있어요. 밑에 거.
그러면 여기가 고트 부산인 거를 서울로 고치면 오른쪽에도 서울로 고쳐져요. 그림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기는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복사를 하는데 이 상단에 있어요. 복사 화살표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주면 그대로 붙어요. 아까 우리가 복사할 때는 어떻게 복사했다? 알맹이 글자를 한꺼번에 복사한 건데요. 뭐를 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를 하면 이 자체가 그림으로 출력이 돼요. 근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려고 그랬더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게 뭐다? 화면용.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이게 인쇄용. 달라요. 저는 안 쓰고요. 그냥 복사해서 붙이죠. 근데 이걸 카메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해도 돼요. 카메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상단에 보면 바로가기 메뉴 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서 기타 명령에 가서 이 중에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카메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카카카카카카카 카메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어디 갔대? 일본 메뉴 없는 명령에 가면 카메라 이걸 오른쪽에 추가하시면 돼요. 카메라는 여기 기능이 생깁니다. 자,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요. 카메라 착각 찍어요. 원하는 데다 클릭을 하면 그 찍힌 게 그대로 여기 하나 인화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럭 잡아서 카메라를 빵 찍고 옆에다 클릭하면 옆에 하나 생겨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카메라는요, 내용을 고치면 반영이 돼요, 바로. 아까 여기 부산이라고 고쳤더니 여기에도 부산이라고 생겼어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워크시트가 하나 있는데 출력용이라는 워크시트가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눌러 삭제할 거예요. 영구 삭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시트는 삭제를 못해요. 왜? 이 삭제되면 이 안에 없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빈 종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빈 종이를 삭제하면 아무런 말 없이 삭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 남은 거를 삭제하면 영구 삭제가 되니까 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 135쪽에 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요 없는 시트를 삭제하면 돼요. 자, 워크시트를 추가해 볼게요. 요 밑에 지금 시트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느냐?
128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를 누르지 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워크시트, 차트시트, 매크로시트, 다이로그 시트, 하여튼 이런 시트를 다 합쳐서 128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시트를 필요 없으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돼요. 근데 뭐라도 적혀 있으면 삭제할 때 뭐다? 오류가 나. 이렇게. 그것만 주의해서. 삭제를 하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데 필요 없는 건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고 삭제해야지 무작정 삭제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을 물어봐야 돼. 자, 그리고 아까 물가 상승 추이라는 이 시트가 있는데 얘를 나는 숨기고 싶어. 그러면 저 상단에 홈에 가서요. 서식에 가서 워크시트 숨기기가 있어요. 숨기기. 워크시트 시트 숨기기. 이것도 빈 종이 하나 있어야 싹 숨겨져. 여기 서식에 가서 숨기기. 워크시트 그럼 원래 얘가 시트가 이건지 뭐가 숨겨져서 이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서식에 가서 숨기기 들어가 보면 숨기기 취소가 있어요. 숨기기 시트 숨기기 취소가. 얘가 숨겨져 있나 봐. 여기.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 시트 탭이 있어요. 시트 탭에 오른쪽 눌러서 탭 색을 바꿔도 돼요. 빨간색, 뭐 녹색 이런 식으로 탭 색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탭 색이 빨간색이면 지출되는 시트예요. 지출하는 거. 녹색으로 된 색깔을 시트에는 주로 수익이 발생되는 시트를 거기다 넣어놔요. 그 색깔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 복사하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세요.